선상탄 보겠습니다. 선상탄, 선, 배, 상, 위, 탄, 탄식. 배 위에서 탄식이에요. 1605년에 배 위에서 탄식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재란, 그지? 그러면 1605년은 선생님 전쟁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기에는 우리가 그때 당시를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은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뭐가 없어? 평화가 없어. 그래서 그 포인트에 주목해서 EBS에서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과거에는 평화로웠는데 지금은 평화롭지 못한 상황. 이제 앞으로는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결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지금 이 사람 누구라고?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장수라고요. 그러면 그 장수의 입장에서는 아직 전쟁 안 끝났어 라고 인식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배 위에서 뭐라고 탄식할지 생각해봐. 이 일본 새끼들을 욕할 거 아니야, 그죠? 이 왜군에 대한 아주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갈게요. 자, 가장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적에 대한 분노와 평화에 대한 염원은 당연한 주제의식을 디폴트로 가지고 가시되 맨 처음에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냥 애꿎은, 그죠? 누구를 원망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정말 이 작품만의 특징이야. 우리가 원래 고전 갈래를 봤을 때는 이 작품의 전형성, 근데 이 고전 갈래에서만 보이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특징 말고 이 작품만의 특이성이 있으면 그게 뭔지 이거를 따져주셔야 될 텐데 이거는 작품만의 특이성이 너무 두드러지는 구간이에요. 이 시상전개 차원에서 여기가 완전 핵심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배는 잘못이 없어. 배는 원래 착했어요. 그래서 배를 착하게 안 쓰는 지금 우리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구절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난 잘해야 되겠고 일본 놈들은 내가 좀 쳐주어야 되겠고 일본 놈들 잘하자 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까지 이렇게 큰 흐름을 한번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세세하게 한 줄 한 줄 내용도 좀 눈여겨볼게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뭐가 나온다 했었어? 이 화자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나온다 했었어.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보시고 이 화자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짐작할 수 있어야 돼. 자, 지금 내가 병든 몸이에요. 늙었어요. 젊진 않아. 젊진 않은 이 병들고 늙은 몸을 통주사로 보내서 어디로 왔냐면 부산으로 왔습니다. 이 부산에서 뭘 째려보고 있냐? 대마도를 째려보고 있어요. 뭐 하면서? 검을 차고요. 병선에 올라가서요. 황운이 그냥 가까이 멀리에 휩싸이는 상황입니다. 황운이라는 게 월선원 16경과에서도 나왔어. 2020학년도 수능이죠. 거기 황운은 뭐야? 누런 곡식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황운은 뭐야? 누런 구름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똑같은 키워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황운은 누런 곡식이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지금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의 맥락에 맞춰서 이 단어를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근에 쌓여 있고요. 아득한 창파가 그저 파도죠. 그 파도는 긴 하늘과 한빛으로 조금 어두운 상황이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불길한 상황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헌원 씨 얘기가 왜 나오냐?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잘못이야. 배를 왜 만들어가지고는 배가 아니면 이렇게 멀리 못 오잖아. 그럼 배 아니면 걸어서 지금 오랑캐들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와? 배 타고 건너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면의 오랑캐가 우리를 어떻게 엿보겠어. 아니 뭐 하려고 이런 배를 만든 거야. 세상에 이 폐단이 돼가지고는 말이야. 아니 이 원망을 돋우는구나. 여러분, 원망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한자를 아무리 몰라도 알아놔야 돼. 아무도 여러분한테 쓰라고 안 할 거야. 다만 읽을 수는 있어야 돼. 만백성의 원망을 산다라고 꼭 읽어주셔야 돼.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대마도를 쳐다보면서 생각하고 있다가 뭐야, 생각해보니까 지금 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헌원 씨 이 새끼가 잘못했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배는 착해. 저 새끼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일본을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일본의 기원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이 다를 겁니다만 조선인과 중국인들은 생각이 똑같았던 게 있었어요. 진시황이 만들었다. 여러분, 진시황이 어떻게 일본을 만들어? 그죠? 진시황은 중국의 천하를 통일했잖아. 그 천하를 통일하고 이 사람이 이제 뭐 하고 싶었어?
영생을 누리고 싶었어. 그래서 뭘 찾아 헤맸어? 불로초, 그죠? 불사약을 찾아 헤맸어요. 그래서 불사약을 찾아 헤매면서 이 사람이 막 그냥 수은 막 들이마시고 그랬었잖아.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서불이라는 신하가 나섰습니다. 제가 다녀오고 싶죠. 이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자, 저한테 TA들 3,000명만 붙여주세요. 동남동녀 3,000명만 붙여주세요. 해서 진시황이 너무 옳다구나 싶잖아. 이거 너무 자신있게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붙여줬어. 근데 서불이 동쪽으로 멀리 갔거든? 근데 동쪽으로 멀리 가면 뭐가 있어? 중국에서 동쪽 가면은 일본이 있죠. 얘들아, 불로초가 일본에 있어? 없잖아. 그러면은 불로초를 못 갖고 돌아온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지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어? 거기 눌러 앉아서 살아야 되겠네. 그치? 그렇게 망명을 해서 일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일본의 기원설입니다. 그 얘기야. 배가 비록 있어도 왜를 안 만들었으면은 대마도에 그 배가 나올까? 안 나오잖아. 그잖아. 누구 말을 믿어서 듣고 TA들을 붙여가지고는 해중의 모든 섬에 당하기 어려운 적을 그렇게 끼쳐도 그러한 아주 수치스러운 욕이 화하. 여러분, 화하라는 이 단어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자초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화하에 미쳤어. 아, 중국에 그렇게 미쳤어. 너 그래서 그렇게 불사양을 얻었어? 만리장성 그렇게 높이 쌓고 몇만 년 살았어? 살았냐고? 근데 마음 못 살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좋았냐고? 못 살았잖아. 아니, 남만큼 살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유익한 줄을 모르겠네. 아, 진짜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진시황을 엄청 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게 썰이긴 한데 선상탄을 배 위에서 즉흥으로 창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마이크 잡고 래퍼 지금 사이퍼 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랩을 진짜 장난 아니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시황이 누굴 보냈어? 진시황은 또 잘못이 없을 수 있어. 서불 이놈 새끼가 잘못이야. 아니, 야, 신하가 되면 망명을 왜 해? 신선을 못 보면 왔어야지. 너 때문에 지금 이 통주사 이 사람이 아주 내가 지금 시름이 쌓여서 미쳐버리겠다, 야. 아, 됐어. 야, 지난 일 생각해서 뭐 하겠니? 지난 일 따져서 뭐 해? 하면서 갑자기 딱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미쳤죠? 이 흐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망의 대상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고 원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각각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한번 들어두면 기억이 날 거야. 그럼 이제 원망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뭐의 결론에 이르렀겠어? 배는 잘못 없어. 배를 잘못 쓰고 있는 우리가 잘못이야. 생각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배를 잘못 쓰고 있어. 이 편주나 이렵주는 배예요, 여러분. 주 보면 알겠죠? 지금 이렵편주라고 쓸 때도 있는데 이렵편주라는 전통 술이 있거든. 여러분, 저는 그 술 관계자 아니에요. 근데 맛있어요. 여러분, 그 청포도 맛이 나고 맛있는 술인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일주일 안에는 먹어요. 아, 잠깐만. 여러분, 혹시나 이제 고3 현역이들은 이거 그냥 들어놨다가 나중에 보는 거예요. 제가 재수학원의 선생님이어가지고, 나는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순위이 너무 자연스럽게 했다, 얘들아. 아, 그냥 이거 못 들은 척 해? 알겠죠? 어쨌든, 이럽편주, 아니면, 이렇게 좋은 하늘, 이렇게 맑은 하늘, 이렇게 넓은 바다, 어떻게 다니면서 흥이 나겠어? 그리고 이런 이렵주가 아니라면, 삼공보다 좋다는, 그러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것보다 좋다는, 그런 벼슬살이보다 좋다는 어부생에 어떻게 지내겠어? 라고 하면서 흥취와 그죠? 고깃배의 수단,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배를, 과거의 그런 배를 호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 근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런 판옥선 같은 거는 그러한 배가 아니잖아. 그러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시상에 이 대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대비라고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은 바로 들어와.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음풍 영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지. 왜요? 시는 노래거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 배에서 즉흥으로 창작을 했다라고 했잖아. 지금 마이크 들고 이 아저씨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음풍 영어를 해도 흥이 안 나. 옛날 같았으면 지금 이 고깃배 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흥이 났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봐봐. 이 말을 잘 봐봐. 과거의 선 중에는 금일의 주 중에는 이게 완전한 시간적 대비야. 알겠지?
이 시간적 대비를 잘 보면 옛날의 배 위에는 술상이 가득했는데 지금의 배 위에는 술상이 아니라 검과 창이 있구나. 아, 그럼 이제 용도가 너무 확연하게 다르고요. 쌀벌하잖아. 그죠? 어떻게 대비가 일어나는지 그 이미지까지도 명확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는 한 가지지만, 그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락, 즐거운 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고깃배와 전선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과거에는 고깃배로 썼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배로 쓰고 있어요. 전선이라고 할게요. 그럼 미래에도 전선으로 쓰기를 원하겠니? 아니면 고깃배로 다시 쓰기를 원하겠니? 그죠? 고깃배로 다시 쓰기를 원할 겁니다. 그게 평화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안빈낙도의 삶이 다시금 펼쳐지길 바라는 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지금 내가 북극성을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의 의미는 사실 임금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임금님 생각을 하니까 이 늙은 신하의 눈물이 또르르 하늘 끝에 미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천하가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누굴 생각하면서? 임금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여러분, 오자 이거는 조금 알아두긴 해야 돼. 나오예요. 나오. 동방의 우리나라 문물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질까? 아니, 안 져. 우리나라 문물 최고야. 근데 그냥 언럭키해서 그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이렇게 치욕스럽고 흉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지금 현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고요. 그래서 나는 뭘 갖고 있다? 우국단심을 갖고 있다. 나는 이 몸이 무상해서 여러분, 내가 신자. 그러니까 이 신자는 신하가 됐다. 근데 내가 잘 나가는 신하는 아닌가 봐. 잘 나가는 신하로서 임금을 보필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봐. 지금 여기 이 궁달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나가는 신하와 못 나가는 신하 혹은 임금님과 나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간에 그 상황의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는 시어라고 보시면 돼요. 궁달이라는 것은.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금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나는 이제 임금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요 뒷부분 있지. 본사 6부분. EBS 수록 시작 부분이 사실은 문장의 중간이 잘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 앞부터 보자면 비분관계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화가 잔뜩 났다는 뜻이잖아. 그런 비분관계한 이 마음은 내가 늙을수록 더 심해져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작은 몸이 병중에 들어서니 아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뭔가 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거를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나 하면서 갑자기 딱 정신 차리고 있어요. 지금 고사가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 고사를 만약에 삼국지를 읽었으면 너무 수월하겠지만 삼국지를 모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주자면 제갈공명이 죽었습니다만 살아있는 중달 사마이를 물리쳤어요. 죽은 사람의 계책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물리쳤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잽도 안 된다는 뜻이지, 그지? 발이 없는 손빈이 방연을 잡았어요. 잽도 안 된다는 뜻이지, 그지? 근데 나는 하물며 이 몸은 손발이 다 있어. 그리고 살아있어.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겠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고사 인용 그 자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그만큼 더 잘할 수 있어. 나 안 아파. 아픈데 아픈데 더 잘할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날아가는 듯한 배에 타서 7종7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갈량이 맹획이라는 사람을 7번 놔줬다가 7번 잡았다가 하는 마음대로 한다 이거지. 약간 고양이가 여러분 사냥감 같은 거 쥐 같은 거 놔줬다가 또 가서 잡았다가 그냥 자기가 노는 거야. 그렇게 하듯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죠? 수월하죠? 그러고 나서 야, 이 오랑 개새끼들아 잘 들어. 우리 임금님 진짜 착하시거든. 우리 임금님 진짜 덕이 있으시거든. 오가 아까 나라가 있었지. 덕이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너네 안 죽여. 너네 지금 항복하면은 안 죽인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태어 너를 항복했는데 선멸하겠니? 우리 임금님이 봐주실 거야. 같이 사실 거야. 항복해라.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이
유교 사회의 어떤 그 교리,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 아래에 조선, 아래에 일본인 거지. 그래서 평화협정 조약을 뭔가 동등한 입장에서 맺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항복해 이것들아 어딜 까불어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태평천하에 요순군민이 되고 싶다라는 미래에 대한 염원과 동시에 이렇게 밝은 해, 그죠? 또 이렇게 뭔가 파도가 잔잔하게 안 일어나는 그런 바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나는 전선 타던 우리 몸도 그냥 고기 배나 타고 싶고, 그리고 추월, 이거는 가을이죠. 달, 봄, 바람에 높이 베개 베고 그냥 누워있고 싶다라고 하면서 평화에 대한 염원을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 뚜렷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너무 특이하게 시상 전개상 원망의 대상들이 호명된다라는 것. 이것만 이 작품의 특징으로 여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딱 요 정도인 거야. 다시 한번 정리 이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요. 이와 동시에 공간의 대비적인 활용, 그지? 평화의 공간으로서의 배, 근데 전쟁의 공간으로서의 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신분?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그리고 지금 대마도를 째려보면서 이 시기들 하고 있는 그러한 장수로서의 심경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만 주목해서 살펴보신다면 선상탄, 배 위에서 탄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쉽지, 그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